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번 방송은 제우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우스 굉장히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명칭과 동일한 실제로 기원명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 나는 기원명이다라고 제 생각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또 그 상장을 하고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오늘 걸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2,550원을 이 오늘 갔다 오고 그 종가상으로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좀 압축해서 월봉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가 흐름 상장을 하고 가보지 못한 주가 흐름을 갔다는 거고 그렇다면 매도할 사람이 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악성 매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는 존재도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이고 지금 보시면 반도체 굉장히 공급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 그리고 아무래도 공장을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반도체 제조 장비 쪽이고 그리고 추가로 태양 전지 제조 장비 그런 쪽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동사가 유지 보수하고 세계 시장 1위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봤을 땐 저온 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제가 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만 한다고 해도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해놨네요. 국내 모든 동사에서 유지보수하고 세계시장 1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에 따라 유지보수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리고 보시면 여기 LCD 제조 장비 생산 시설이 화성에 위치한 통합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안산 공장을 매각을 해서 좀 돈을 조금 확보를 한 것도 있다라고도 보이고 외환 관련 손익은 악화됐다라는 것도 좀 내용이 있네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예상치긴 한데 이런 식으로 2019년이랑 2020년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영업이익이 일단 이건 예상치긴 하지만 나와 있고 이제 추후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좀 21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종목도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이슈가 뭐냐면 공시를 좀 봐야 될 텐데 이렇게 공시를 보기 전에 사이트 먼저 좀 들어가 볼까요? 회사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 영어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영어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로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보통 상사 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분야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 분야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로봇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바로 요겁니다. 공시가 2월 24일날 나온 공시긴 해요. 근데 하여튼 내용을 좀 살펴보면 딱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대단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단순히 어쨌든 자회사를 이제 해외 증시에 상장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장을 시킨다는 건데 내용을 좀 까보면은 조금은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긴 한 부분이긴 한데 약간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동경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라고 하는데 해당 시장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가 이제 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코넥스까지 다 하지만 해외는 이제 그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막 있고 추가로 거래소가 증시 상장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이런 이 거래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한 군데에 진입을 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도쿄증권거래소 시장 같은 원칙 시장이라고 해서 도쿄 증권 1부랑 2부가로 나뉘고 이제 또 신흥 시장이라고 해서 마더즈랑 자스닥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 그 네 개가 이외에 딴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4개 이외에 밑에 하위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코넥스? 코넥스 느낌? 그 정도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상장을 시켜서 상장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상장 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뭐 메리트들을 조금 누리면서 또 추후 이제 위의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추후 만약에 이 위 시장으로 마더즈나 자스닥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상태고 그대로 거의 뭐 구주 매출도 없이 그대로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새롭게 하는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여기서의 경력을 쌓고 이 시장에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갖고 있는 종속 회사인 요 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엑시트 하면서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화하면서 그거에 대한 현금 흐름이 유입되지 않을까까지도 좀 몇 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조금 길게 보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여기 상장하는 건 3월 2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참 웃긴 게,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 총수가 다 상장하는 건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건드리는 거 없이 상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거는 9만 5천 주 정도 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공모음이 구주 매출이 전혀 없다라는 거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종속회사 상장하는 종속회사 사이트도 들어가 볼까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세상 편하죠. 번역하기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번역이 쫙 나옵니다. 반도체 제조업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세척하는 반도체 세척 장치 메이커다라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해외 증시 조금 뭐 하단 증시에 메인급 증시는 아니지만 하단 뭐 거래소에 있는 하단 뭐 증시에 시장에 상장이 돼서 그게 3월 말이다라는 이슈가 조금 있고, 이제 정말 길게 봤을 땐 그런 게 이제 위에 시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조금 현금 흐름이 그 기존의 구주를 좀 처리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를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위치죠. 지금 굉장히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고 월봉으로 봐서 이렇게 거의 쭉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위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뭐 결국엔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거 여기서 들어가서 뭐 길게 더 챙기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위험성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눌렸다가 조금 더 가는 부분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뭐 역사적 신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신고가에 있어서도 뭐 3주 내에 정도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긍정적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본다면 결국에는 최대한 아무리 이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도 결국 60일 이동 평균선 계속적으로 지켜준 요 라인만큼은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야겠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서 3만원에 대한 부분도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투신이 최근에 좀 뭐 이렇게 좀 샀는데, 이때가 19일이에요. 2월 19일. 2월 19일인데 2월 19일이 여기네요. 여기부터 이제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샀는데, 대충 여기 뭐 투신이 대충 계산했을 때 한 요 정도, 결국에 한 요 정도 절반 정도 하면 3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탈 없이 투신이 뭐 방어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3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탈 없이 살짝 눌렸다가 움직여줘야지 긍정적인 흐름을 취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제우스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많이 무서운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적당하게 대응을 잘 한다면 단기간에 놀림으로 해서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3만 원, 뭐 더 깊이 본다면 62동 평균선인데 어지간하면 3만 원, 이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공시를 보면 이슈도 한 가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코멘트 해드리는 거 말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